뭘 그렇게 쳐봐? 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아랄이 장사가 어땠습니까? 우선 2시즌을 했는데요. 첫 시즌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첫 시즌 때는 디자이너스 클럽이었나, 디자이너 머시기였나 이런 유통에 하나 들어갔고 자사몰 팔았는데 쇼프통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잘 팔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커머스가 그렇게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때 심장이 이렇게 파란색 심장이 그려져 있는 티랑 그리고 그 속담 시리즈 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개가 이렇게 치고 여기 콩이 딱 있는 번개불에 콩고몽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아방가르드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겸디각이라고 이제 산낙지를 잘 먹는 아이 하는 이자예라는 한 시절을 풍미했던 웹툰 작가가 있죠. 그 친구 이제 미지의 세계 나중에 레진에서 그렸던 그 친구를 영입하고 그 이은혜라는 그 옷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생산 담당자를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해보자 해서 뭐 잘 되면 나누고 아니면 뭐 망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 다 아무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넷이서 막 이제 일을 해서 2번째 시즌을 했는데 그 2번째 시즌 때 원래 이제 저는 진짜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를 원래 3배를 쳐야 돼요. 왜냐면 생산 가격에 3배를 쳐야 되는데 그게 생산가 그리고 유통 마진 그리고 저희 거 먹을 거 이렇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약간 여기서 이제 좀 낮춰서 전략적으로 뭔가 좀 싸게 해서 포지셔닝을 할지 뭐 더 비싸게 갈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정하는 건데 그냥 한 5,000원 붙여서 18,000원에 티를 팔았어요. 와 이거 5,000원도 아니야 진짜. 뭐 5,000원 붙였나 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5,000원 먹으면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병신이었네요. 소름 돋게 병신이었는데 플러스 29cm에서 이제 첫 29cm가 런칭을 하고 그 29cm가 10x10이라는 그냥 귀여운 액세서리 소품들이랑 뭐 문구류랑 이런 거 팔아서 잘 됐던 사이트에서 하나 더 낸 거죠. 네, 거기에 오너 중에 한 명이 이제 심하이 하고 나와가지고 차린 거예요. 지금은 또 이제 그분도 엑시트한 거로 알고 있지만 근데 그분이 차린 거에서 첫 라인업 브랜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거기가 지금은 좀 약해졌는데 좋은 거, 멋있게 한 거, 기발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놈놈놈 바이브로 약간 그게 자기네 캐치프라이즈였어서 저희 기발한 것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전시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 29cm 입점하고 29cm가 이제 브랜딩을 잘했으니까 화제가 딱 됐는데 티셔츠가 18,000원짜리가 딱 있으니까 존나 잘 팔리는 거예요. 와 난리나. 와 신났어 막 와 하고선 염따야 염따. 근데 남은 걸 보니까 티가 하나에 3,000원 남아요. 1,000장 팔면 300만 원 남는 거예요. 한 명 월급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월급 겨우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한 2,000장을 팔아보고 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점이 난 거예요. 예, 박리담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페프 정도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이게 일부러 박리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애들한테 야 이 티 얼마면 살래? 18,000원? 뭐 이래. 가자! 해가지고 간 거예요. 시장 조사를 굉장히 진짜 합리적으로 해요. 진짜 기본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총 맞은 화보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막 신기하다 재밌다 얘기해주고 그때 막 무슨 누자베스 트리비트도 하고 막 문화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29cm에서 그런 걸 다 올려주고 그런 게 반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망한 거죠. 그렇지. 그게 진짜 잘 팔렸는데 망한 거야. 흑자도산이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음 시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초아 이제 그 AOA 이제 초아랑 그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썸을 탔던 그러니까 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캔들이 있었던. 썸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캔들이 있었던 그 이석진 이사라고 나진에 그 나진이 롤이랑 첫번 프로게이머 팀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그게 제일 유명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 얼마였지? 1000인가? 이렇게 그때는 되게 진짜 소소하게 살았어요. 1000 투자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철권을 고심점으로 이제 나진 상가의 그 나진 그냥반 알게 된 거죠. 그쵸. 그분 알게 돼서 해주겠다고 해서 막 원단 막 셀비지 원단 사고 그때 이제 막 셀비지 붐이었어가지고 이스크 셀비지 원단 어디서 막 사고 막 재밌는 짓거리를 막 해서 막 기획을 했는데 이제 잠수를 타신 거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다 이제 다시 전락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진 아저씨가 잠수를 탄 거예요? 네네. 말 같지도 않은 거 해달라고 해서 마음 약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씨발 아무리 생각해도 말 같지 않으니까 그냥. 그랬죠. 그래서 돈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잠수를 타다니 진짜 굉장한 분이네요, 그분도. 제가 돈 1,000만 원의 가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연락하고 잘 지내시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URR을 딱 접게 됐죠. 그거 하다가 이제 좀 기다리다가 이제 이거 끝난 거구나. 망했구나 하고 싹 접었죠. 그 판단이 내려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 접어야겠다 이런 그 판단은 언제 내렸습니까? 우선 그때 막 니트도 짜고 뭐 바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작지만 구색을 갖춘 캡슐 컬렉션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두 번째 시즌 그 T2000 팔았을 때도 그 겸디격이 웹툰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웹툰에 나오는 사람들을 프린팅하고 참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게 어쨌든 반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식의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던 중인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약속했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희 돈으로 미리 막 원단 막 100만 원치 사놓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딱 그래서 거기서 그냥 더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서 돈을 구해와야 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접어 씨발. 접어 씨발까지 아니고 접어야겠다. 그래서 접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준은 이제 페이지 1인가요? 이제 커리어 페이지 1. 페이지 1?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새드 엔딩으로 이제 새드 엔딩. 페이지 1이 끝납니다. 자, 저도 이제 페이지 1은 이제 끝내는 이제 그런 이제 커리어 그게 이제 단계가 쇼프 있었죠. 거죠?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펠러까지 보는 거예요? 페이지 1은? 리펠러까지가 이제 그 교만했던 시절. 그래서 뭐 나름 씨발 무슨 이제 회사 차렸답시고서는 막 사람들 거 모아가지고서는 같이 일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일을 한 것도 아니지. 토대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돼, 그 위에다가. 그래서 회사의 시스템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일을 한답시고서는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냥 속장난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어기저기 일을 하다가 이제 돈은 이제 점점 말라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얼마 정도가 자본금이었어요? 자본금이 그때 4천 정도?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일단 3,000원 제 돈. 그러니까 내 돈은 뭐예요? 프리랜서에서 번 돈이에요? 한 3,000원 이제 프리랜서 하고서는 이제 쇼프 다닐 때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번 돈으로 그거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그 누구야 그 형하고 그 표봉형이랑 재하니까 이제 돈을 이제 더 태우기로 해가지고 총 자본금 이제 1억 잡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애들 전화는 아니었네. 근데 안 태운 거야 돈을 결국. 그쵸. 그래갖고서는 총 자본금이 한 4천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1,000원 어디서 있었어요? 나머지 1,000원. 그 나머지 1,000원 그러니까 박재환이하고 정유봉이하고 우리가 합친 돈이 이제 한 돈 1,000 정도 이렇게 태우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나머지도 이제 안 태운 거지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정도 해가지고서는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게 회사가 장사가 안 돼갖고 망했다라기보다는 그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쵸.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성격이 되게 모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존나 싸가지 없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애들한테 맨날 지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일 안 하고 그러고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서는 이제 접었죠. 이제 서로 이렇게 분쟁 생기고서는 그러고서는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접고서는 한 달 정도 이제 되게 이제 페인 생활을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압축해서 얘기한다고요? 뭐 일의 과정에서는 별게 없어요. 아니 리펠러는 어떤 잡지였어요? 뭘 추구하는 잡지였어요? 일단 사회의 이제 다양한 문화 현상을 다루자였는데 사실 그 매체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봤었던 거는 이제 그걸로 이제 에이전시 사업, 에이전시 사업을 하자 그거 했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좀 분리되어 있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사업들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되던 그런 무렵이었어요. 이제 뭐 무신사도 그렇고 바이스가 카텔하고 뭐 바이스도 그렇고 무신사가 그 무신사 이제 그 원래 뭐예요? A 팀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무신사가 매체를 하면서 이제 광고를 이제 내던 이제 그 스토어가 메인이 아니었던 시절인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쇼프도 이제 뭐 이성준 같은 클라이언트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체는 표면적으로 가려두고 이제 광고 영업을 해가지고서 광고를 이제 막 하자 그래갖고 광고 수주가 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소화를 못하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
이게 확실히 회사를 많이 좀 다녀본 애들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험치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실무자라기보다는 크리에이터에 가까운 애들, 그러니까 예술가에 가까운 애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좀 잘 안 굴러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전 리펠러 처음부터 다 봤으니까 리펠러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비슬라의 조금 더 효봉이형 감도가 들어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브컬처 플러스 아트까지 다 다루는. 그리고 처음에 딱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관심 많아서 폭파되고 막 생각보다 잘 됐어요 리펠러도. 아 맨날 막 서버가 터졌었어요. 근데 작은 거 써서 그런 거예요? 그 트래픽이 그렇게 작은 거 안 썼었거든요. 한 달에 그래도 그거 한 10몇만 원씩 나가던, 아니 10몇만 원이 30몇만 원씩 나가던 거예요. 그러면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접속이 되게, 그리고 그 당시에 사이트를 설계를 잘못했어. 그래갖고 그 트래픽 한 번은 접속을 해서 볼 때마다 그게 데이터가 존나 많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한 거야. 잘못됐구나. 초기 워드프레스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제 그거 튜닝을 안 하고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다가 사이 틀어지고 씨발 하지마 그러고서는 이제 접고 그러고서는 한 달 정도 누워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내가 진짜 정말 그 마탱이 가가지고 누워있던 와중에 이승준하고 그 당시에 이제 박준호 형이 이제 그렇죠. YG 너프를 저는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YG 이너프라고 이제 그 URL 다음 단계로 뭔가를 하는 거를 그거를 하면서 사무실이 이제 성수동 쪽에 이렇게 차려가지고서는 있었어요. 라성 사우나가 뭔가 있죠. 그래서 그때 준호 형이었나 너였나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저는 그때 진짜 되게 삶의 의욕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쪽 사무실로 가가지고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워갖고 며칠 지내다 보니까 편한 거야. 그래갖고 낮에 이제 자고 밤에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 사 먹고서는 맨날 워크래프트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한 2~5달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게 어떻게 됐던 거냐면 저는 URL 끝나고 제가 곽현주 컬렉션 이런 데 다니면서 신발 브랜드를 이제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URL 마지막쯤에 어떻게 알게 됐지? 그냥 어떻게 신발 하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박준호라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랑 이제 그 형이 되게 이제 그 하이엔드에 대한 니즈가 있었어요. 그때 그 형이 제너럴라이저 신발 막 핸들링하고 막 이러면서 대박도 내보고 경험이 좀 많고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때 UR 할 때 생산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랑 내가 크리에이티브를 하면 브랜딩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 고가의 한 125만 원 정도 되는 신발 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하이엔드 신발 하려고 막 엄청 이제 미쳤지 아주. 미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거를 향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사무실을 성수동에 얻었는데 사무실이 무조건 필요한데 거기에 계속 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준호 형도 맨날 있진 않았죠. 그렇지. 그냥 왔다 갔다 집이 까치산이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거의 안 자고 그랬으니까 왜냐면 전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폈는데 그러니까 그 YG너 팔 때 이제 리펠러 막 무슨 콜라보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친해졌어가지고 그냥 좋됐다. 윤수 형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윤수 형 저 월세는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끼리. 이렇게 또 청주 지역의 유지 집안 아들내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와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뉴탄 서울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김서룡 밑에 있었던 뉴탄이라는 디자이너가 하는 테일러링 기반의 디자이너 브랜드 일로 취직을 한 거죠 그때. 맞죠? 그때나 지금이는 돈은 별로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저는 뭔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계속 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계할 만큼의 돈은 계속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잠시 또 정신이 들어와서 유탄이라는 친구와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유탄이가 하던 이제 양복점에 이제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한동안 또 다닙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양복점에서 이제 영업 겸 이제 광고 제작을 했었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지 1이에요. 페이지 1. 제 인생에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지 1이에요. 저도 뭐 URL에다가 그쵸. 저도 페이지 1이죠. URL까지가 페이지가 좀 다르게 약간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곽현주 컬렉션 어땠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페이지 2가 저는 YG너프 플러스 그러니까 YG너프는 마음속에 메인 자지만 돈이 하나도 안 되고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메인 자지요? 메인 자 이제 제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일들을 해야 됐는데 이제 곽현주 컬렉션이라는 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URL 말아먹고 YG너프 준비하면서 백수처럼 이렇게 막 지내고 용돈 받아서 지내는데 곽현주 컬렉션이라고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곽현주라는 디자이너가 하는 거기에
두타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 한 달 동안 새벽 타임 판매 매니저를 구한다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막 판매 이런 거 해봤거든요. 알바 에스티코랑 막 힙합 소울 트레인, 힙합 트레인이었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에스티코. 에스티코 알죠? 지금도 있어요.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면접을 봤는데 바로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두타를 한 달을 이제 알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바 빵꾸 나면 제 사람들 데려와서 알바도 시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곽현주 선생님이 대단한 게 자기 일을 낮에 다 컬렉션이랑 그 레스토랑 일을 다 하고 끝나면 밤에 또 와서 여기 새벽에 지키다가 집에 가서 한 4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그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달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자기 옷 말고 보세 옷 때다 파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중국 애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치. 그 당시에 중국인 진짜 많았었지, 두타에. 브랜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이 이쁘냐 안 이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입해다가 떼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팔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구리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적자라면 줬대는 건데 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도 막 떼다 팔고 저도 막 가끔 구두 막 픽업하러 가고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내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얘기하고 URL도 보여주고 티셔츠도 선물하고 남은 거 재고 막 얘기하면서 섹스했어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완전 이제 선생님 그때 이미 20번의 컬렉션을 넘게 한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뭐 했을 수도 있지 뭐. 아니 전혀 아니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어쨌든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에서 어쨌든 일을 해보니까 이제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세컨 브랜드 할 건데 네가 일을 전반적으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를 해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그 구찌의 알렉산드로 맥킬렌처럼 기용이 되어서 이제 한 브랜드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된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름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목은 그런 식으로 주셨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세컨 브랜드에 돈을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크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아예 거의 안 했고 그냥 원단 남은 거 가지고서 좀 더 쉬운 아이템들 만들고 로고 만들어서 두타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한참 서울 컬렉션 하던 브랜드들을 1층에 다 몰아놓고서 디자이너 존으로 만들던 시기여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들어가자마자 왼쪽 오른쪽이 제일 좋은 자리인데 곽현주 컬렉션의 세컨 브랜드는 콜리콜리였나 이름이? 그 콜리콜리랑 그리고 여기에는 크레페디엠의 세컨 브랜드 이름 뭐였죠? 데메크리스. 디메크리스. 디메크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크레스 에딤의 디메크리스. 일이 너무 어려워. 어쨌든 뭐 그 브랜드도 한참 대박 났잖아요. 아니 잘 나갔지. 지금은 안 하나?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관심이 없어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 브랜드 이제 막 오프라인도 나가고 막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그 브랜드,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그 당시에 30만 원, 50만 원 주고선 어시스를 막 한 달씩, 1년씩 쓰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시기였어요. 이상봉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그게 다 바로잡힌 거고. 야만의 시절이었죠. 야만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똑바로 제 연봉을, 월급을 불러서 한 200인가 받고 다닌 거예요. 제 밑에 애들은 다 30, 50 받고, 저만 200 받고, 이거 못할 짓인 거예요. 많이 해보니까. 그치. 내가 얘네한테 뭔가 시킬.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 얘네한테 시키는 거 자체가 나한테 죄악인 거예요, 그렇지. 네가 숨만 쉬어도 죄악인데.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시키면은 그리고 플러스 저를 이제 그쪽 일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 이제 대리사 다니면서 그 비서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30, 50 받고 일하는 애들이 스케줄 관리 그 당시에 뭐 TV도 나가고 선생님이 그 뭐 항공사 뭐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농협 옷 막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바다 옷도 제작해주고 막 많은 일을 했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러니까 매니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저 운전도 못 하는데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매니저를 하는 거예요. 로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매니저네. 수업 가면,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하셨는데 거기 가면은 또 제가 뭐 들고 가가지고 또 서브하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이거를 한 몇 개월 해본, 이거 한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현타가 오지. 현타가 오지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싸반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만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그 사이에 또 근데 또 YG 이너프는 또 하고 계속 진행 중이었고. YG 이너프는 왜 그만둔 거예요?
YG 이너프를 그만두는 건 더 뒤 얘기라서. 다음에 또 이어. 왜냐면 YG 이너프 준비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막 가죽부터 만드는 방법부터 한국에 공장이 없는데 막 손으로 꼬매야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지금서는 생산성이 말도 안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둘 다 판단을 잘못해서 생산을 다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가죽 파시는 그 에르메스 가죽 파시는 사장님한테도 도움 많이 받고 공장 쪽들이 다 문제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YG 이너프 곽현주 끝날 때도 아직은 런칭 안 하고 준비하던 단계였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요 다음 페이지는 아니고 요 다음 단계가 이제 J9인가요? 아닙니다. 모드9입니다. 모드9이군요. 그러면은 모드9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또 제 인생을 그쵸. 잠깐 이제 살펴보자면. 그래서 뉴탄이 지금은 이제 그 BMW 미니를 팔고 있어요. 얘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양복점을 했었는데 한남동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매장 하나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양복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탄이가 이제 제조, 영업, 뭐 운영 이런 걸 하고 제가 이제 저도 영업 겸 이제 그 광고물 제작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했었죠. 그냥 양복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 서울 패션위크를 할 생각이 있는 좀 더 그렇죠? 디자이너 감도가 들어간 거였죠. 뭔가 이제 좀 타겟이 좀 약간 복잡한 그러니까 브랜딩이 약간 뚜렷하지 않은. 뚜렷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좀 장점보다 단점 쪽으로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사르토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친구는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로 이제 가는 편이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약간 좀 어슷하게 했었는데 그래도 큰 어떤 그런 거 없이 큰 어떤 트러블 없이 그냥 뭐 나쁘지 않게 그렇게 그냥 흘러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씩이나마 이제 매출이 계속 느니까 이제 고정 클라이언트들 이제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늘고 소싱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더 싸게 소싱을 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디벨롭이 되는 것들 보니까 이거 재밌네 하면서 그렇게 다녔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또 그 준섭이 형이라는 또 사람을 또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준섭이 형한테 이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신준섭 이사님인가요? 신준보 이사님. 이제 저희가 이제 준보예요, 섭이에요? 섭인데요. 닉네임이 준보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거를 지금 8월 28일인가요? 며칠이냐? 8월 29일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8월 28일부로 이제 심준섭 이사가 이제 무신사에서 이제 그만뒀다고 합니다. 한 10몇 년 다녔는데. 아무튼 그 형이 이제 자기 회사로 이제 좀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형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예전에 제 니펠로 할 때 니펠로 초기에 이제 무신사에서 이제 오퍼가 왔었어요. 제휴를 하자고. 그래갖고 막 그때 이제는 만호 형이 이제 뭐 장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런 이제 관계였었던 거예요. 이래갖고 근데 그 당시에 또 제가 또 교만하다 보니까 무신사 뭐 별거 있나? 그때도 쇼프파였으니까.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또 친쇼프파 근데 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이 들어왔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서 못 잡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슈퍼에 있어도 또 약간의 악감정이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마지막 달급여를 못 받았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태에서 뭐 그러다가 이제 했다가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근데 준섭이 형이 지금 이제 에디터가 필요한데 뭐 한 명 와라 그래가지고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탄이에게는 미안한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네게 앞으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연을 한 건 아니고 퇴사를 하고 무신사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무신사가 제가 그래도 좀 오래 다닌 직장이죠. 한 3년 정도 다녔으니까 좀 오래 다녔는데 진짜 일을 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는 진짜 일을 그 당시에는 이제 두뇌 플레이를 할 게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스킬로만 하는 일을 이제 배당을 받았거든요. 기사 쓰는 거. 기사 쓰는 거. 그러니까 폼이 다 거의 있어. 다 이제 틀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존나 그냥 때려 넣기만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씨발 막 하루에 막 타자를 막 8만 타씩 쳐요. 막 그래갖고 막 따라락 하면서 이렇게 무슨 막 하루 종일 진짜 글만 쓰다가 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오늘 바빠요. 죽을 것 같다고. 내 글을 몇 개 썼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다 비슷한 글을. 왜냐면 입점하는 브랜드들의 신상 소식을 해야 되는데 룩북 찍고 하는데 이유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슈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있어요. 그냥 모델에다 힘 빼게다가 그냥 이쁘게 찍는 건데. 막 그런 것들 막 이제 다 짜내갖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피크 칠 때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든 패션 매체에 있는 기자들 중에 저보다 글 많이 쓴 사람 없을 거예요. 콘텐츠 많이 발행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기사를 2개를 하고, 기사는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건 이제 사진과 글이 이렇게 당시 같이 기획 기사. 곁들여져 있는 이제 기획 기사를 일주일에 2개를 하고, 하루에 뉴스를 30개를 쓰고, 씨발. 그리고 그 외에 뭐 룩북 올리고 막 룩북 하루에 막 20개씩 이제 막 시즌 되면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재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하고 그리고서는 그 거리 패션 그거 막 하루에 막 한 6, 70개씩 발행하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일하는 기계야, 일하는 기계. 그래서 정말 굉장한 양의 업무량을 소화를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한 3년 정도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진짜 우울증 왔었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일만 하면은 맛이 가더라고 이제. 그래서 되게 막 나를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회사 끝나자마자 계속 술을 때리면서 이제 계속 막 무슨 정말 환락의 세계에 살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쯤에 서페라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무렵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일 끝나고 모이면은 그러면 막 10시, 11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한 4시간 떠요. 왜 4시간 뜨냐면은 2주를 찍는 거예요. 서페라 초기에는 2주에 한 번 했었는데, 씨발 미친놈이었네. 새벽에 끝나.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 씨발, 뭐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황 이사님 집에서 4시간 동안 해주는 밥 먹고 시작하는 거야. 와, 진짜 하드코어였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었었죠?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신발을 런칭을 이제 YG너프를 모드라인 다니면서 했는데, 런칭할 때쯤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정말, 그때 제가 페이스북 그래도 친구가 한 3,000명? 엄청 많았어요. 5,000명이 풀방인데 풀방 거의 다 됐던 더 넘었나 봐. 3,000명. 막 그랬는데, 거기서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쪽집어서 다 초대했는데 그중에 성호 형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성호 형이 조프레시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자기 일진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인사이트들을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딱 이 사람 뭐가 아는 사람,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냥 높은 사람보다는, 왜냐면 그냥 높은 사람은 엄청 많이 팔로우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친구를 맺었는데, 그냥 높은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만의 그 어떤 우리가 세대가 달라서 오는 이해도 떨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존나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제. 성호 형이 나이 대비 좀 정신이 없는 거지 이제. 검은 사막하고 검은 사막하는 거 막 올리는데 제가 되게 감명받고, 막 그런 막 어쨌든 막 그런 거를 해서 제가 초대했는데, 런칭 시간이 6시, 그러니까 행사 시간이 6시인데 그 전에 와가지고 자기 6시에 뭐가 있어서 이거 잠깐 보러 왔다 하면서 딱 주문 하나 해주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우 감동해가지고. 까내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120만 원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네. 까내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그 성호 형님이 약간 결성한 술크루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에디터들이나 뭐 잡지, 뭐 프렌드 뭐 이거 다 있었는데. 근데 두 사람 다 술 안 먹잖아요. 그쵸. 뭐야? 기믹이네 나. 다 기믹이에요. 근데 막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서 막 402호 누나 연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 멤버여가지고. 찐이 아니네, 기믹이네. 다 기믹질입니다. 어쨌든 포저입니다. 그래 어쨌든 그러고 거기서 친해져서 이제 다른 술크루들을, 우리 술 진짜 안 좋아하니까 그 동기로 자주 모이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둘만 유독 친해져서 그냥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명씩 데려오자 해서, 성호 형은 의건이 형이라고 족되는 형이 하나 있다. 이거 방송도 많이 나오고 되는 형이다. 그리고 저는 효봉 스님이 장일수가 있다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뭐 다른 멤버 고려했었던 사람 또 있나요? 저는 윤수형 말고 아예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럼 의건이 형 말고 또 다른 사람 있었나요? 성호 형은 또 성원이 형도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성원이 형도 유력. 근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4명의 남자가 이제 라디오 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복싱 남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는 모드라인 얘기부터 다음번에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길다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커리어 사실 전반기도 다 소화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반기는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겠습니다. 없어요.